안녕하십니까. 이어서 원주권 뉴스입니다. 지난 9일을 마지막으로 원주에서는 일주일째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원주의 누적 확진자는 117명으로 이 가운데 12명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고 105명은 퇴원했습니다. 어제 하루 원주 지역 선별진료소에서는 147명이 진단검사를 받았고 자가격리자는 184명입니다. 도내에서도 지난 14일 횡성 세 번째 확진자 이후 추가 환자가 발생하지 않으면서 누적 확진자 수는 217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 도내 학교의 등교 수업이 확대되지만 원주는 지금처럼 밀집도 최소화 조치가 이어집니다. 강원도 교육청은 교육부와 협의해 오는 21일부터 3주 동안 원주를 제외한 모든 지역의 등교 인원을 3분의 1에서 3분의 2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원주는 유치원과 초중학교는 3분의 1, 고등학교는 3분의 2인 등교 인원 제한이 이어집니다. 전교생 60명 이하 학교와 읍면 학교는 전체 등교가 가능하며 읍면 지역이라도 300명 이상 학교와 기숙형 고등학교는 3분의 2로 등교가 제한됩니다. 원주시가 코로나19 고위험 시설과 다중이용 시설의 이용 제한 조치를 추가로 완화합니다. 이에 따라 내일 0시를 기해 콜라텍과 뷔페의 집합 금지 조치를 집합 제한으로 완화해 핵심 방역 수칙을 준수한 상태에서 운영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또 풍물시장과 문막시장의 5일장, 간현관광지를 집합 제한 업종에 추가하고 새벽시장의 운영 규모를 기존 최대 60명에서 180명으로 확대합니다. 한편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는 오는 20일까지 적용되고 21일 이후의 거리두기 단계는 중대본이 다시 발표합니다. 수험생의 수준을 진단하고 수능 적응력을 높이기 위한 9월 모의평가가 도내 101개 고등학교와 7개 학원에서 실시됐습니다. 수능 전의 마지막 모의평가로 도내에서는 고등학교 3학년과 졸업생 등 12,900여 명이 응시했으며 자가격리자나 의심 증상자는 온라인으로 답안을 제출합니다. 교내 밀집도 최소화 조치에 따라 고1은 내일, 고2는 모레 전국연합학력평가를 치릅니다. KBS 지역방송국 폐쇄 반대 전국시민행동이 KBS 지역국의 폐국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전국시민행동은 오늘 여의도 KBS 본사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지역 주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강행한 지역국 폐쇄 방침을 철회하고 소관 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 또한 KBS가 제출한 지역방송국 변경 허가권을 반려하라고 주장했습니다. KBS는 지난 5월 원주와 충주 등 7개 지역국의 기능을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변경안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오늘 오전 10시 10분쯤 원주 행구 2교에서 5톤 규모의 이동식 크레인 차량의 불이 나 30분 만에 꺼졌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차량 한 대가 전소되면서 1억 6천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차량 운행 도중 조수석 아래에서 연기가 올라왔다는 운전자의 진술을 바탕으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2020년산 햅쌀 수확이 본격화하면서 일부 농협에서는 햅쌀 판매가 시작됐습니다. 원주 문막농협 미곡처리장은 지난 9일부터 조생종 품종인 진광과 해담쌀의 수매를 시작해 추석 전에 200톤 정도를 햅쌀로 가공해 출하한다고 밝혔습니다. 횡성 어사품 조합 공동사업법인도 150톤의 햅쌀을 추석 전에 출하하며 햅쌀은 4kg과 10kg 소포장에 판매합니다. 강원도가 올해 추석에는 고향, 친지 방문을 자제하고 가급적 집에서 머물러 달라고 도민들에게 요청했습니다. 또 명절 기간 사회적 이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실내 봉안시설 성묘객을 위한 사전 예약제 운영을 실시하고 온라인 성묘 시스템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추석 대이동이 시작되는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2주간을 특별 방역 기간으로 정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준하는 조치로 방역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